뭐 반복이 굳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한번 싹 보고 나면 쫙. 오늘 왜 울어? 왜 울어? 마스크를 눈에다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망치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나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자꾸 도망가는 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계획을 잡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들렸다? 왜 it is impossible이다? impossible한 이유가 뭐예요? 말로. 이유가 뭐다? 이유가 뭐다? 기억 안 나?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대답하지 말고. 앞에 우리 배웠던 걸로. 저 other 사운드가 뭘 말해요? 앞에서 배운 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워크북 해본 사람.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월요일 거. 월요일날 배운 거 워크북 한 사람. 하나, 둘, 셋, 넷밖에 없어요? 그럼 안 했어? 내용 모르겠네? 자, 4명 중에 대답해봐. 저 사운드가 뭘 말해요? 원숭이. 원숭이! 그래, 하나라도 좋다. 새. 새! 알아요. 또! 자연. 다요 하지 말고. 자연. 자연. 다 합쳐서 자연이랬잖아요. 답장에다, 답지에다 또 자연 하지 말고. 4개였죠? 뭐였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other active, 인간의 human activity까지 합쳐서 다른 소리로 하고 주어, 동사, 보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가 끝입니다. was, full까지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걸로 full? 전치사 명사가 형용사를 수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한 other sounds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죠? 4가지가 나왔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때 배운 것은 좀 하라니까. 좀 자식이. 자, 디스트럭션의 가장 큰 요인은 러깅이었죠. 그 다음에 왜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죠?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서. 이것도 Y로 바꾸지 마라. 시험 보다가 또 별짓을 다 해요. 이제 모의고사 범위까지 이제 늘어나가지고, 이번에는 근데 왜 다 앞을 다 집어 넣었더라고요. 저번에는 앞을 안 넣었더니 이번에 좀 늘었더라고, 시험 범위가. 18, 19 이쪽을 넣었더라고요. 우리 중간고사에 안 넣었었잖아.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준 건가? 그렇게 해서 지금 프린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어간다고 말로만 한 거예요? 프린트를 넣어놔줬어요? 줬어요? 그게 18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 나겠다는 소리네. 중간고사 때 18번 나왔어? 18번 나왔어? 중간고사 때. 혹시 기억나? 안 나왔죠? 근데 그건 나왔어요. 도표는 나왔어요? 여기는 또 도표는 빠져 있어요. 25, 26, 27, 28은 빠져 있어요, 또. 도표는 또 빠져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서술형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쫙 끝내야 버려야 이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학교 수업에서는, 학원 수업에서는 앞에서부터 나가고 온라인은 뒤에서부터 나올까. 불안하잖아. 이게 자꾸 이게 앞에서만 잡고 있으면 자꾸 뒤에가 불안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 주말 숙제로 온라인에 지금 시험지 올라가 있는 거 학교 시험 범위 실전으로 문제 풀어오세요. 18번부터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번호만이라도 50분 딱 재고 푸세요. 아셨죠? 답안지 올리셔야 됩니다. 다 풀으세요. 한번 쫙 풀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렇게 해야 이제 한눈에 좀 보이잖아. 시험 범위 중에 뭐가 좀 어렵더라.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 안 해도 되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그 24, 5, 6, 7 빼도 돼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근데 그 답안지 마킹할 때는 밀려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도와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잘 봐봐.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에 잘 봐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그는 데디아를 알고 있다. 근데 그 데디아의 주어가 여기서 시작하죠. 그 셀프 서비스가 주어가 맨 끝에 있어요. 이 문장. 이 문장에 이 that 안에 들어간 문장의 두 번째 주어가 이 문장 맨 끝에 있어요. 셀프 서비스가 있다. 그죠? 부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far는 이제 부사적 개념이니까 매우 멀리, far, 멀게. 그러니까 이거 다 부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장의 주요 성분은 동사하고 주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글을. 그래서 he knew that even in the jungle에서도 far from, 정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바로 이런 곳이죠. 먼, 그러니까 which is죠.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이렇게 먼, far 어디로부터? from the city로부터 먼 정글에서조차도 there was a good service가 있다. 이거죠. 영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 셀폰 서비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단서죠. 정글에서조차도 서비스가 셀폰이 되니까 그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셀폰의 기술이 뭔가 풀 수 있지 않을까? The problem은 그죠? 이 the problem이 어떤 문제죠? 한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죠? 어떤 문제?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세요. 뭉뚱그리지 마시고. 어떤 문제예요? 이거로 나온 줄 알고. 어떤 문제예요, 저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까봐. 저 문제가, 그러면 셀폰이 벌목을 막는 거예요? 그럼 셀폰이 벌목을 어떻게 막아요? 셀폰은 원래 기능이 뭘 하려고 셀폰을 잡은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셀폰이 뭐 하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그게 문제라고. 벌목이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안 들리니까 벌목은 그 레인저들이 가가지고 잡으면 돼요. 못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 아까 full of other sound로 가득 차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셀폰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냥 단순하게 벌목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과서의 가장 시험 문제의 함정이랄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있어요. 벌목 이렇게 딱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세부 사항을 물어보면 그 세부 사항은 그 큰 대입학 주제 문제하고 다를 수 있거든. 그건 좀 세부 사항은 조심해라. 세계 근데 왜 세계 불법 번호가 써져 있는데? 어디 있어? 이런 자식. 셀폰 테크놀로지로 벌목을 풀겠다. 바로 위에 있었던 문제로 이때는 내가 증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 이건 아니고 앞에 문제가 뭐였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 대부분 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책의 해설보다는 나의 생각에 동의하죠? 첫 번째 나와 있던 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Impossible. Hear anything from back there가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벌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벌목이라는 것은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어떻게 잘 볼래? 열심히 할게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혹시 기말고사 계획들 다 짜고 오셨나요? 제가 수요일날 계획 어디에서 몇 점 올리겠다 좀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교과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자기의 중간고사에서 뭐 어디 부분이 약했는지를 좀 기억을 잘 안 날 테니까 중간고사 시험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모의고사에서 몇 점,
교과서에서 몇 점? 내가 문제 다 풀어줬으니까. 다 그 기록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왜 있어요? 표정 짓지 말고. 우리 1시간이나 넘게 문제를 풀어줬는데. 자,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죠? home이 명사일 때가 있고 부사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go to home이라고 안 쓰죠, 잘. go home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home 자체가 부사로 쓰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명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home이다. 집으로 돌아갔다. 집, 그죠? 미국에. 그래서 아버지의 garage, 창고에서 그는 listening device. 그러니까 listening device잖아요. 이게 listening device, 이게 listening device인데 문제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거 같죠? 네. 저 제일 어이없는 수업 시간에 제일 어이없는 소리. 네? 뭐? 뭐? 네가 해놓고도 어이없죠? 네? 너무나 낫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의어가 뭐잖아요. 뭐? 네? 맞죠? 네? 참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 부부의 갈등 뭐 이런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가 다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이름은 왜? 뭐? 본인도 되게 자,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여 하면서 그죠? using 하면서 그러니까 이 using의 주어는 당연히 he죠. 주어가 같으니까 생각한 거니까. He using an old cell phone을 사용하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가 사용한 이제 기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그가 attach A to B를 했어요. 아주 민감한 마이크로폰을, 그죠? 마이크를 셀폰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마이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피커가 아니라 마이크니까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듣는 거. 마이크는 듣는 쪽이니까. 근데 아주 민감하니까 잘 들리는 고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티브는 고성능. 여러분 고성능이라는 단어 아세요? 뭐예요? 성능이 좋아요. 어? 성능이 좋아요. 아니, 물론 그쵸. 성능이 좋다는 뜻이죠. 아니, 영어로 쓸 줄 아시냐고. 고성능. 고니까, go. 하이 테크놀로지 영화. 오, 하이테크도 있어요. 이것도 영어예요. 하이테크. 또, 높은 레벨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무슨 레벨? 또 하이 레벨 하지 말고. A로 시작하는 거. 앞선. advanced. 고성능. 이거를 고성능, 매우 세련된 기술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세련된 기술. 그래서 단어도 세련되게 생겼어요. 세련된 기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sophisticated라고 합니다. sophisticated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 모서리를 그냥 막 머리카락을 막 10개로 자르고 막 이런 기술. 모서리를 커팅하는 커팅 엣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이 모서리를 그냥 착착착 자를 수 있는 기술. 옛날에는 뭐 기술에서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뭐 도시바에서
머리카락을 5개로 잘랐더니 그 5개 자른 거를 삼성이 뭐 6개로 잘라서 다시 되돌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로 기술. 이런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술의 경지라는 표현을 써요. 예술의 경지에 이른 기술. 그래서 예술의 경지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대로 직역합니다. 경지, 상태. 상태가 영어로 뭐예요? The state. state가 주라는 뜻도 있고, 국가. 그죠?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The status. 내 상태. The state, 예술이니까, of the art. 예술의 경지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고성능이라는 뜻을 좀 잘 알아두시면, 여기서 이 고성능이 그거예요. 이거를 셀프에다 붙였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 사과에서의 문법입니다. 그죠? so that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하기 위해. 이거를, 이게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써야 돼요. 주어 동사. 근데 이 주어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안 써도 되잖아. 그러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 분사로 바꿔? 그러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나오기가 어렵죠. 뭐뭐 하기 위해서를 뜻을 가진 분사처럼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투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이걸 투부정사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를 물론 in order that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n order that도 동의어입니다. 뭐 so as that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주어 동사 말고 이거를 그대로 뭘로 바꿀 수도 있느냐? 투부정사로 바꿀 수 있어요. 네가 바꿔봐 그러면. 바꿔봐. 같은 뜻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꿉니다. in order. in order는 사실상 없어도 되니까 to 동사. so as to는 이제 보통 다 쓰죠. 이제 여기 다 쓰셨죠? 한번 바꿔보실래요? so as to,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바꿔보시면 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 거죠, 이렇게. 그래서 to, 뭐 이건 어렵지 않죠? detect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내가 질문. 준동사도 동사도 아니다. 동사 아니에요? 그럼 준동사에 동사자 빼야지 그러면. 준동사는 동사도 아니다. 동명사의 정의 내려봐. 명사 역할 하는 누구? 동사. 분사 정의 내려봐. 무슨 역할 하는? 형용사 역할 하는 누구? 동사. 준동사 동사예요. 역할이 바뀐 거지. 그러면 얘도 누가 디텍트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어가 누구야? 이시죠. 이시 누굴 가리켜? 이 문장의 주어는 아니죠. 이 문장의 주어가 여기에 주어하고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생략하면 돼, 안 돼? 생략하면 안 되지. 그러면 뭐 어떻게 써? 준동사도 동사니까 주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준동사의 주어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투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 어떻게 쓰기로 했어? for나 of 쓰기로 했잖아.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중학교 때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면 얘를 뭐라고 했을게?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것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in order for it to detect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것이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it은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감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고성능 마이크로폰을 그것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so as to 써도 마찬가지예요. so as for it to detect. 이거 똑같아요. 오늘 그냥 해석만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9시 반인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내가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detect, 무엇을 감지하고 싶었냐? 이 노이즈입니다. 어디서부터? from, 어디로부터의? 3km로부터. 근데 거기다가 up to, 3km가 최대치다는 뜻입니다. maximum. 뭐뭐까지니까. maximum으로 3km대까지, up to가 그때까지니까. 근데 거리상으로 up to. 맥시멈으로 3km 밖에 있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 그럼 대단히 큰 거죠. 여러분들이 스피커폰 써보시면 아시죠? 어느 정도 거리 있으면 상대방이 야 안 들려 그러잖아요. 근데 막 1m도 안 되는데 3km의 말을 들을 정도면 굉장히 센시티브 고성능 마이크로폰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폰이 바로 디텍트 뭐를? 체인서니까 그죠? 전기톱. 전기톱의 소리를 이거로부터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3km까지의 소리. 전치사가 많이 있고 부사까지 껴있으니까 외우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뭐 평소에 저는 3km 밖에 거리에 있는 것까지도 라는 표현을 내가 쓸 수 있으면 안 외워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외워줘야겠죠. from 3 kilometers away인데 이게 맥시멈을 표현하기 위해서 up to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 곳에서조차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from 3 kilometers away는 알고 계셔야 되고 up to를 하나 낀 겁니다. 이렇게. 맥시멈을 표현하기 위해서. 됐나요? (3km) 떨어진 소리부터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일지는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한글 정확하게 내가 교과서 공부를 하실 때는 디테일에 이게 주목하세요. 큰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교과서에서는 큰 맥락을 물어보려면 잘 안 물어봐요. 부분으로 잘라놓고 거기에 제목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 숙제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워크북을 해야 돼요. 워크북을. 제대로. 해석 숙제를.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한국어로 들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진짜 디테일을 잡아야 돼요. 교과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기구가 이렇게 여기서 위치한다는 거죠. 로케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케이트. 자, 어디다가 붙입니다.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high up. high up. 매우 높게. 나무 높게. 위치가 나와 있죠, 지금. 어디에다가 달아야 되는지, 설치할 위치. 정보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소리를 감지하면 이라는 단어가 픽업입니다. 그래서 이 픽업은 여기서 감지라는 소리예요. 감지하다. 센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지하는 거. 딱 잡아내는 거. 내가 디텍트를 딱 하면, 소리를 딱 감지하면, the buzz of a saw. 그죠? 톱질의 윙윙거림을 딱 감지했을 때 그 순간 그 핸드폰은 send a message를 보냅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높은 데 있다가 소리를 딱 잡아줘요. 근데 나무 꼭대기, 하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부터 막아줘야 돼요? 핸드폰을 프로텍트 해야 강한, 뜨겁고, 그죠? 습한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t could survive. 살아남아야 되죠. So that. 자, 그럼 네가 이제 한번 바꿔봐. 말로 할게요, 이번에. 니네들은 써. 이거 바꿔보세요. So that he knew that had to protect입니다. 더 셀폰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써봐요. 책에다 살짝 써봐. In order로 써봐. In order 뭐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살아남아? 동사를 투부정사로 바꾸는 건 알죠?
survive니까 to survive 쓰면 되는데 누가 살아야 돼? to survive의 주어가 누구야? he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줘야 돼?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바꿔서 넣죠. 그래서 it으로 넣으면 안 되고 for it으로 넣어줘야 되죠. 그럼 아까 거하고 똑같네. in order for it. 이것이 to survive.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보호해야만 했다. 그래서 내린 조치가 뭐다? 그의 솔루션, 해결책은 뭐였다? 바로 집어넣는 거다. put A in B. 그의 그 폰을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다? 바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이제 해결책이 핫 뜨거우니까 플라스틱 박스에 넣었는데 거기는 플라스틱 박스에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휴대폰을 나무 위에다 걸어놨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새가 잡아먹어요? 전혀 생각 못했네요. 맞네요. 새가 잡아먹을 수도 있겠네요. 새가 핸드폰을 수집하고 다닐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새가 아니고 원숭이가 가실까? 원숭이가 가져가고 또 야, 이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건 생각 안 했네요. 원숭이하고 새는 생각을 안 했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야 그렇게 하면 충전이 안 되잖아. 이렇게만 쓴 거예요. 충전.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였고 그죠? wet weather 그죠? environment 환경 그 다음에 전기 충전 no electricity다 얘들아. city 전자제품은 electronics가 전자제품이고 LG전자 할 때 LG Electronics고 electricity는 전기예요. 전기가 없죠. 그죠? 어디에? 또 이거 하지 마 제발. 이거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여기 에야 에. at the place에 그곳에 어떤 곳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 이것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곳에 전기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 폰이 needed to. 자,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폰이 필요합니다는 능동인데 설치되어야 할 위치,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능동이에요. 설치되는 것은 수동이고. 안 재밌어요? 그래서 phone need는 능동태인데 to be placed는 수동태예요. 이해가요? 그곳이 되어야 할 곳에 이것이 설치해야 될 곳에 그러니까 여기는 장소부사예요. 장소부사. 관계부사 아니야. 그냥 장소의 부사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맨 먼저 배운 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를 물어볼 때 쓰던 그 where입니다. 이해가요? 그 곳에는 전기가 없었기 since 때문에. 이해가요? 그 핸드폰이 반드시 had to be able to. 자, 여기는 의무, 여기는 가능. 또 조동사 두 개 겹쳐서 못 씁니다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물론 had to하고 can을 붙였을 수는 없지만 had to하고 be able to는 붙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ad to be able to 의무와 가능이 붙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사 두 개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조동사도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법조동사, 그냥 조동사. 이건 법조동사가 아니라서 이게 붙였습니다. had to be able to. 그죠? 가능해야만 했죠. 뭐가? power, 동사다. 자기 자신을 충전하다. 파워가 동사입니다. 어떤 뜻이 있냐? 자, 얘가 뭐예요? 자, 다 불러봐. 파워 플랜트. 더 힘센 식물 하지 말고 또. 식물의 파워. 뭐예요? 발전소죠? 그죠? 선생님, 그럼 플랜트는 소인가요? 네. 하지 말고. 이 파워는 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제공하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 쓰죠? 엄마 손은. 자, 그래서 화이트가 attach A to B. 그래서 솔라 패널도 붙여줬네요. 순서 이해가요? 이게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문제점이 생기고 해결책을 찾고 문제점이 생기고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이 날씨가 너무 뜨겁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플라스틱 박스에 넣었다. 그럼 이게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였다? 거기에는 no electricity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다? 솔라 패널을 붙였다. 그래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 그 기술자로서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게 솔라 패널이 잘 작동을 할 것이다. 어디 안에서도 even under the shade of a thick. 이 thick이 뜻이 뭐예요? 저 thick이 뭐예요? 뜻이 두꺼운이에요? 그럼 나뭇잎이 두꺼워요? 나뭇잎이 두꺼워. 나뭇잎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 thick이 말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아, this flavor is rich. 자, flavor, 맛이 너무 rich해. 그럼 돈이 많다는 소리예요? 맛이 rich하다는 건 뭐 할 때 써요, rich를? 이 맛이 굉장히 깊고 풍부합니다. 이렇게 할 때 쓰잖아요. 저기서 thick은 진짜 나뭇잎이 물리적으로 두껍다는 소리예요? 저건 뭘 표현한 거예요? 한국어로 바꿔봐. 너의 어휘력으로. 한국어, 빽빽하다. 그죠? 팩한 거죠. 팩. 자, 100개씩이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하면 밀도가 높은 낮은. 밀도가 높은. 이거를 thick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다. 또 두꺼운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두껍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빽빽한이에요. 그럼 밀도 높은이 아는 단어 말해봐. 여러분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죠. 외국어를 하겠다는 애들이 단어를 몰라. 내가 단어만 알면 외국어를 잘하는데. 야, 단어가 다야, 이 새끼야. 단어를 모르니까 외국어를 못하는 거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밀도. dense라는 단어 씁니다. dense. 이렇게. 빽빽한. 그래? 그래서 density 하면 명사로 밀도란 뜻입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알 수 있죠? 이제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이틀은 가잖아요. 그래도 반복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듬성듬성도 외우실까요? 듬성듬성. 선생님 이게 머리 듬성듬성. 이거는 sparse라는 단어를 씁니다. S인지 C인지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좀 말해봐. sparse가 좀 더 어울리죠. 이렇게 sparse. 아, 참. 영어 어려워, 스펠링이. sparsely 어디 나온 거 없나? sparsely, dense, sparsely. 제가 틀렸네요. yes. sparsely. 듬성듬성. dense는 빽빽. 그러니까 듬성듬성하다는 게 없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scarce. 이것도 S인지 E인지 scarce가 맞을까요? scarce가 없는 이란 소리죠. 드문. 비어있는. 여러분 비어있는 이 단어가 뭐예요? 비어있는. 진공이란 뜻이죠. 진공. 이 vacuum을 비어있는 이란 단어로 씁니다. vacancy가 빈 방이란 소리죠. 방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즐기는 휴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일할 스케줄이 없는 날. vacation.
이해 갔어?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the shade of 빽빽한 the thick tree leaves의 빽빽한 나뭇잎의 그늘 shade 그늘 그 shade에서조차도 잘 할 것이다. 그래서 device가 how to device works 작동하다 일하다 아니고 작동하는 거 제대로 작동하는 거 1, 2, 3, 4 외워옵니다. 첫 번째 뭐? 소리를 딱 픽업. 근데 이거 잘 봐라. 사운드는 픽업이 되는 거고 이 본문에는 기계가 픽업을 합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능동이 될 수도 있고 수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리는 픽업이 되는 거죠. 감지가 되는 거고 핸드폰은 감지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시그널을 보내죠. 그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뭡니까? real time alert가 is received. 누구에 의해서? 레인저.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레인저가 receive를 합니다. 근데 신호는 receive가 되어집니다. 능수동이 지금 교과서하고 다 반대로 돼 있죠? 신호는 보내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뭐가 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를 해결한 거다? 이렇게 이게 벌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은 들을 수 있게 해준 거죠. 시그널을 보내게 해주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 옆에 정리 잘 돼 있다. 알겠어요? 뭐 클라우드라는 뭐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클라우드가 무슨 아니잖아요. 중간에 매개체잖아요. 다 잡았어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내가 지금 설명만 하고 넘어갔으니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지금까지 개발한 거죠. 그죠? 개발한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뭐 하면 돼요? 가서 실제로 써봐야 되죠. 그게 본문사예요. 근데 이거는 결론이 나와 있지만 이미 아까 봤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어요. 표정들이 선생님 저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안 돼요? 막 약간 이런 표정들인데 지금 저도 돌아갈게요. 자, 좀 애매하죠. 이게 10분이 딱 9분이 딱 남았는데 쉬기도 그렇고 계속 하려니 눈빛이 왜 이렇게 지금 눈빛이 수업을 잘 듣는 그 아주 그냥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원망과 분노에 섞여 있는 그런 다 이렇게 동시에 나를 쳐다보는 게 수업 시간에 많지 않거든요. 한 명이 한 5명이 절반이 쳐다보면 절반은 뭐 이렇게 딴 걸 보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눈빛인데 이렇게 동시에 나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 가슴이 이렇게 좀 웅장해집니다. 이렇게. 와, 애들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시계를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수업을 좀 길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애들이 동시에 쳐다봐요. 이렇게. 누구 하나 이때는 졸지도 않아요. 딴짓도 하지 않고 똑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너네들도 이렇게 혹시 그 시그널 마이크로폰들을 갖고 있니? 야, 진짜 미쳤나봐. 야, 그러게. 참. 예의가 없어. 수업을 뭐 50분 넘게. 지금 이게 딱 너네들끼리 통해요? 동시에 나를 이렇게 딱 어떻게 쳐다보죠? 근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딱 시간이 내가 수업이 길어지면 쳐다보는데 감정이 섞인 눈이 있죠. 뭔가 열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보여요. 좀 애매하네, 좀. 본문사네요. 본문사.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딱 여기 딱 봐도 그가 설치하자마자 픽업 딱 하니까 벌써 딱 성공적이죠. 그죠? 그래서 쫙 이야기가 뒷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느냐? 세계 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난리고 여기서 people은 썸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others가 나오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바로 그냥 그에게 좋은 일에 써달라고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막 이제 그죠? 이게 지금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당 해서 5번 갑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비유법. 이게 얼마나 대단하느냐? 15,000.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죠. 300헥타르. 이것도 우리한테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자동차 3,000대라는 말이 나오죠. 자동차 3,000대를 없앤 거랑 똑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다. 그래서 얘가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고, 데디딩. 얘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문 4부터 다시 확인을 할 텐데, 월요일날 수업이 조금 애매할 겁니다. 월요일날이 수업이 중간까지 교과서가 딱 끝나고 모의고사를 조금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모의고사로 이동해서 넌 모의고사를 하면 되고, 동영상을. 그럼 모의고사 분석지와 워크북이 월요일날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럼 노란 책 1권, 제본책 2권, 워크북 2권. 알겠죠? 쥐어짜기 워크북이랑 컴팩트한 거 워크북.